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 심화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 포인터와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포인터와 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터가 무엇이냐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변수를 보면, 변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상의 임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바이트 단위로 나눠져 있고 주소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나눠진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터.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포인터는 이와 같은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음, 변수인데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는 것이 이 앞에서 언급한 변수하고 차이점이 되겠죠. 변수에는 정수형 값이라든가 문자, 실수형 값, 이와 같은 실제 값이 저장되는 데 비해서 포인터 변수는 바로 주소 값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인테저, 아스테리크 A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면 되는데 변수명 앞에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변수를 선언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별표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정수형 변수의 선언하고 똑같은 형식을 볼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이 포인터 A가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주소 반환 연산자 n%를 보면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정수형 포인터 P를 선언한 상태에서 이 P에다가 앞에서 언급한 A의 주소를 넣기 위해서 바로 이 n% 연산자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소를 반환, 주소를 읽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값과 포인터 값. 자, 여기 지금 정수형 변수 A가 있고, A가 2를 할당을 했죠. 그 다음에 정수형 포인터 P를 선언하고, P에다가 n%A 해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n% 연산자를 사용해서 A의 주소를 얻어서 P에 할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출력해보면, A 값에는 1이 들어있으니까 1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P에는, P의 값은 이렇게 긴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주소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긴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포인터 변수의 초기화 및 선언. 자, 왼쪽에 있는 예제를 보면, 먼저 정수형 변수 A를 잡아서 2를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문자역 C를 잡아서 역시 문자 2를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 D를 잡아서 1.0을 할당했고, 이들의 주소를 저장해서 밑에 보는 것처럼 포인터 변수 3개를 잡았죠. 그래서 여기 정수형 포인터 AP, 그 다음에 문자형 포인터 CP, 그 다음에 실수형 포인터 DP를 잡았고, 그 각각에다가 이렇게 해당된 변수의 주소를 읽어서 이렇게 넣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들을 여기는 AP, CP, DP가 각각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주소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긴 형태로 주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널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즉, 이 널이라는 값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P, 포인터 변수 IP, 정수형 포인터 IP, 그다음에 문자형 포인터 CP, 그다음에 W형 포인터 DP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주소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널이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을 출력을 해보고 출력해보면 이렇게 0000 마치 0번지를 넣어준 것처럼 표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 0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인터 변수를 좀 초기화 할 때, 이와 같은 null이라는 값을 넣어서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은 바로 밑에 IP, CP, DP. 즉, IP는 정수형 포인터고, CP는 문자형 포인터고, DP는 W형 포인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의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사용해서 바이트를 출력해 보니까 전부 888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포인터는 정수형 포인트든 문자형 포인터는 그 다음에 W형 포인트든 관계없이 전부 크기가 똑같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사과 상자, 귤 상자, 포도 상자 이렇게 상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크기는 제각각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어떤 칠판에다가 그 사과 상자가 어디 있는지 한 줄 쓰고 귤 상자가 어디 있는지 한 줄 쓰고 그다음에 뭐 바나나 포도 상자가 어디 있는지 한 줄 쓴다면 그 써지는 그런 칠판에 써지는 글자의 길이는 똑같다는 거죠. 실제 그 박스들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마치 포인터가 그런 것처럼 이들은 전부 동일하게 8바이트로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형은 4바이트, 문자형은 1바이트, W형은 8바이트로 되어 있지만 그것의 포인터는 전부 똑같이 8로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 포인터는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터를 표현할 때 포인터가 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실제 주소 값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해당된 변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 방법을 쓰는데요. 그래서 포인터를 통해서 변수에 접근할 때는 간접 참조 연산자, 즉 아스테리크 별표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는 포인터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를 반환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는, 그 아스테리크는 포인터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를 반환한다. 즉,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제를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먼저 정수형 변수 A를 잡아서 일을 할당했고, 그 다음에 정수형 포인터 P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P에다가 A의 주소를 넣어줬어요. 즉, 이제 P가 A가 어디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의 위치값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시 P 앞에다가 별표를 붙이면 이 뜻은 뭐냐?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것, 즉 A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로 같이 쓰면 A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들을 출력해 보면 A 값을 출력했을 때나 A, P가 가리키는 것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같이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A는 원래 1이었죠. 근데 어디서? 여기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별표 P, 즉 아스테리크 P를 통해서 해당된 2가 들어있는 값에 가가지고 얘를 증가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2로 바뀐 거고 이 두 개의 값은 같은 값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간접 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어, 이 별표가 붙어 있을 때 이때와 이때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인테저 아스테리크 P 할 때의 별표 이 의미는 뭐냐? P가 포인터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는 그냥 P 혼자 단독으로 쓰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 앞에 별표가 이제 붙으면 뭐예요? P가 가리킨 거.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앞에 붙어 있는 이 아스트리크와 이때의 예, 아스트리크는 의미가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간혹가다 이거하고 혼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선언할 때 그냥 얘가 안 붙으면 어때요? 여기 선언할 때 아스트리크가 안 붙으면 일반적인 변수와 선언할 방법이 똑같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P가 포인터다라는 표시로 붙어준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뭐예요? 단독으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별표가 붙으면 P가 가리킨 것이 되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덧셈, 뺄셈, 증가, 감소,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의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도 별처럼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 또는 감소되는 값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크기만큼 증가 또는 감소된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면 포인터 타입이 캐릭터인 경우, 그다음에 인테저인 경우, 더블인 경우에 이들이 증가됐을 경우에 증가되는 값이 캐릭터인 경우는 1바이트가 증가되고 인테저인 경우는 4바이트, 더블인 경우는 8바이트가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포인터 타입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예제를 통해서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인테저 정수형 변수 A를 잡았고 그다음에 포인터 정수형 포인터 P를 잡아서 주소를 할당했어요. 그리고 이 P 값을 출력할 때 그냥 P를 출력한 경우와 P를 더한 경우 또 2를 뺀 경우를 출력해 보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변수와 같다면 어때요? 만약 P가 100이다. 그러면 P 플러스 1은 100이, P 마이너스 1은 99가 돼야 되는데 이를 출력해 보면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P 값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개를 증가시켰더니 1이 커지는 게 아니라 4가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줄였더니 이게 3으로 줄은 게 아니라 0으로 4가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포인터 변수의 증가 또는 감소는 현재 주소에서 마치 배열의 인덱스처럼 몇 번째 떨어진 값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에서 한 칸 떨어져 있는, 한 칸 떨어져 있는 값. 그러니까 주소값 1이 아니라 그 타입의 크기만큼 떨어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예, 타입이 정수형이기 때문에 P 플러스 1은 다음 값은 4칸, 4바이트 떨어진 곳에 있고 P 마이너스 1은 4바이트 앞에 있는 이렇게 값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포인터 변수의 연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와 함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호출 시 인수 전달 방법.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보죠. 값에 의한 호출, 그 다음에 참조에 의한 호출. 값에 의한 호출, 즉 함수로 값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복사한 후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어때요? 나중에 리턴 밸류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대부분의 함수의 호출 시 사용하는 방법은 이 값에 의한 호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조에 의한 호출. 호출은 전달하는 것이 뭐냐? 주소를 전달한다는 거죠. 주소를 복사한 후에 잘못했네요. 복사한 후에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치 원본이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 주소 전달하는 방법을 쓰면 원본에 전달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이것 또한 원본 값의 어떤 수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의 결과를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는 값에 의한 호출의 예제가 나오고 있어요. 메인 함수가 있고 밑에 change라는 함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메인 함수에서 정수형 변수 a와 b를 잡아서 각각 10과 20을 할당했습니다. 출력 부문에서 교환 전에 a와 b를 출력해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a 값은 10이고 b 값은 20이니까 그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change 함수를 호출해서 이 a와 b를 호출하게 되면 이 a가 어디? i와 j 속에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change라고 하는 함수에서 지역 변수
인테저 i, 인테저 j가 선언되고 그곳에는 여기서 넘겨준 10과 20이 i와 j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수 t를 잡고 t에다가 i를 넣고 그다음에 j 값을 다시 i에 넣고 t 값을 j에 넣게 돼서 이 변경 함수 내 변경을 호출하면 이 값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t가 있고 이쪽이 i가 있고 j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i와 j를 직접 맞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과정 거쳐서 i의 값을 t에 주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j의 값을 i에 주는 두 번째. 그 다음에 t의 값을 j에 주는 세 번째 과정을 거치면 이게 이제 i와 j 값을 정확히 바꿀 수 있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값을 변환했기 때문에 i에 있는 값은 j에 들어가고 j에 있는 값은 i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얼마? 20, 여기에는 10이 들어있겠죠. 원래는 여기가 10하고 20이었대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여기 A에 10이 들어있었고 B에 20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출력하고 나서 함수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 가서 다시 메인 함수에서 저희가 넘겨받아서 처리해보면 교환 후 A와 B를 출력하면 이 값은 다시 10과 20이 출력되기 때문에 밑에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교환전 값 A와 B 10과 20. 함수의 변경된 값 20과 10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교환 후 10과 20. 즉, 여기서는 뭐하고 뭐를 바꿨냐? i하고 j를 서로 맞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A, B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A, B는 아까와 똑같은 값이 출력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즉, A의 값을 I에, B 값을 J에서 복사해 두고 나서 B들을 바꾼다고 해서 A, B가 서로 교환되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에 의한 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똑같은데 여기는 이번에 그냥 A와 B를 주소를 매개변수로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받을 수 있는 어, 변수, 바로 포인터 변수를 잡았죠. 그래서 i와 j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주소를 i한테, b의 주소를 j한테 줬어요. 자, 아까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번에도 t가 존재하고 여기 t가 있고 i가 있고 j가 있는 모습이겠죠. 잘 안 써지는 거. t, i, j 이렇게 돼서 이게 i고 이게 j가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i가 가리키는 거, 즉 이건 뭐예요? 이 i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a죠. 그리고 j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b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i가 가리키는 것을 t한테 주고 같은데요. 그 다음에 j가 가리키는 것을 i가 가리키는 것에 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t에 있는 값을 j가 가리키는 것에 넣어줬어요. 즉 이번에는 이렇게 i가 가리키는 거와 j가 가리키는 것이 각각 a와 b이기 때문에 이들 값의 교환은 결국 a, b의 교환과 똑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가 가리키는 거와 j가 가리키는 것이 각각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교환된 걸 볼 수가 있겠고 메인 함수에서 a와 b를 출력해도 이들 또한 바뀐 걸 볼 수 있죠. 여기 a, b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이 서브 change라는 함수에서 20과 10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환 여기 10과 20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전달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그 변화가 원본 데이터의 변화로 반영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변수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거든요. 포인터는 배열처럼 또 사용할 수 있다. 이 말로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포인터에 배열의 이름을 대입하는 건 가능하지만, 배열에 포인터를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여기서 의미하는 내용은, 배열 이름도 주수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라는 걸 의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도 배열의 이름도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니까 포인터 변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포인터는 또 거꾸로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 둘 다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포인터는 배열의 이름을 대입할 수 있지만, 즉 포인터는 배열이 있는 곳을 가리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름을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배열은 포인터를 대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원래 배열은 뭐예요? 여러 개의 같은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내가 주소를 갖고 있어요. 배열의 이름이. 근데 이 배열의 이름이 어때요? 다른 애를 가리키면 이 배열 전체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배열은 포인터를 대입할 수가 없어요. 포인터 변수를 대입할 수 있는 게 배열은 다른 주소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되겠어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ARR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7개의 정수값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얘를 출력해보면 ARR과 ARR의 0번째 그 주소값, 이거의 주소값을 출력해보면 똑같은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배열이 쭉 있으면 배열이 쭉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 배열의 이름은 바로 이것의 첫 번째 주소값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야의 주소는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의 첫 번째 데이터의 주소와 배열의 이름은 똑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처음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0부터 출발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0번부터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덱스는 0, 1, 2, 3 하는데 왜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시작하냐? 그 이유는 얘가 0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배열이 설정되어 있고 이번에는 포인터 변수 P를 잡았어요. 뭐 하느냐? 배열의 이름을 포인터 변수에 줬어요. 앞에 언급한 것처럼 배열의 이름도 주소가 들어있는 변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도 주소가 들어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P와 ARR의 0번째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뭐예요? 둘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뭐예요? 야하고 야가 똑같다는 거죠. 즉, 앞에 본 것처럼 데이터가 쭉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데이터의 주소값이죠. 첫 번째 위치니까. 그 얘가 누구하고 똑같냐? 배열의 이름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배열의 이름을 P한테 줬으니까 뭐예요? P도 여기 위치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배열의 이름도 첫 번째 위치,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의 주소도 여기 위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하고 포인터, 포인터 변수에도 똑같은 값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포인터에 배열의 이름을 대입하는 건 가능하지만 배열에 포인터를 대입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얘를 배열은 변경할 수 없는 상수형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상수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주소가 들어있는데
이 값을 바꿀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만약 그걸 무시하고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자. 여기 ARR이 배열 있고, 그 다음에 정수 A가 있고요. A의 주소를 포인터 P에 줬어요. 자, 이번엔 뭐 했냐? P의 값을 ARR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리고 쭉 우리가 출력하려고 했어요. 앞서 본 것처럼, 나도 ARR도 포인터 변수라고 있으니까 이것도 주소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줄이 쫙 쳐지죠. 얘는 뭐냐? 얘는 상수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주소를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点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과 포인터 예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포인터 맞아요. 배열 ARR 있고요. 포인터 변수 P를 잡았고 이 주소를 포인터 P에 줬어요. 이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거꾸로는 안 되지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P가 가리킨 거. 그 다음에 ARR의 0번. P가 가리키는 게 뭐였죠? 바로 얘를 가리키고 있죠. 이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7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치고, 치죠. 그러면 여기에 1, 2, 3, 4,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있을 거라고. 그래서 ARR의 0번째는 바로 여기 첫 번째 값을 나타내고, P가 뭐냐? 바로 이것의 주소값이라고 했죠. 즉, 그래서 P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것은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P 플러스 1, ARR의 1, 인덱스가 1인 거죠. 이런 경우도 역시 두 번째 데이터 그래서 볼 수 있고, P 플러스 1을 했을 때도 역시 네, 이미 앞에 본 것처럼 포인터 변수의 어떤 증가치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이즈만큼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거 상태에서 또 가리키는 거니까 두 번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얘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들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바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P가 가리키는 것, ARR이 가리키는 것 또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P 플러스 1, ARR 플러스 1, P 플러스 2, ARR 2 역시 이렇게 같은 값이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뭐만 주의하면 되느냐? 배열에다가 다른 것에 주소를 넣지만 않으면 나머지는 포인터와 배열은 똑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왜 똑같으냐고 말했냐면 둘 다 뭐 눈에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다르잖아. 포인터 변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그들의 특성은 똑같다는 거죠. 단, 하나의 차이는 배열에 다른 포인터의 변수 값을 넣을 수는 없다.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와 배열, 포인터에 대해서 예제를 보고 우리가 이해해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어, 배열 ARR 있고 배열의 합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sum ARR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sum ARR 함수한테 이제 합계를 보고 싶으니까 이 값을 몽땅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값, 배열의 이름을 주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도 얘가 뭐예요? 주소값이죠. 주소값. 그래서 주소값을 이렇게 넘겨주는데 얘가 배열 타입이니까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받았어요. 이번에 A라는 이름의 배열을 받았죠. 야도 뭐예요? 얘도 주소를 정하는 변수라는 거기 때문에 주소값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7은 정수형 변수 S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썸을 하고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들을 처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A의 0번부터 6번까지 인덱스를 통해 접근해서 값을 불러다가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가까이 값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계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
똑같은 것을 이번엔 포인터를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AR이라는 값을 어디? 포인터 변수 P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역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예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열 형식으로, 서브 함수에서 배열 형식으로 처리하든, 이렇게 포인터로 값을 받든, 접근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일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포인터에 대해서 담을게요. 정리를 해보면, 어, 첫 번째,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다. 그리고 이때 포인터 변수의 타입은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타입과 동일해야 된다. 즉, 이것 때문에 포인터의 어떤 증가치나 감소치는 바로 이것에 의해서 증가나 감소이기 때문에 포인터, 정수형 포인터는 정수형 변수의 주소만 가질 수가 있는. 그 다음에 간접 참조 연산자 이 별표를 사용해서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변수, 포인터를 선언할 때 앞에 붙이는 아스트리크는 얘가 포인터다는 의미라고 했죠. 있으면. 그리고 사용할 때는 p 단독으로 쓰고, 사용할 때 앞에 별표 p, 즉 간접 참조 연산자 p를 붙이면 이것은 p가 가리키는 것. 즉, 어, 해당된 주소의 변수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 수 있는 것은 함수에서 참조에 의한 호출 시 포인터를 이용해서 주소를 넘겨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인터가 결국은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 사용해서 넘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별과 포인터는 공통적으로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다. 즉, 둘 다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포인터는 주소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즉, 포인터에는 새로운 주소 값을 넣을 수가 있겠지만, 별은 변경할 수 없다. 얘는 상수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